여러분들 어제 보셨다시피 G7 회의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중동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조기 귀국을 했고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이 씨와의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의 좌쪽 세력들이나 각종 언론들은 아주 눈물의 쉴드를 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먼저 양해를 구해서 떠났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한국을 대할 것인가.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는 이제 한국의 자유우파 국민으로서 이 상황을 보는 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를 모르겠지만 참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이 사실 안 일어났어도 될 정도로 만약 이제 탄핵 기각이나 그런 게 났었다면 우리나라 진짜 기회 정말 많았습니다. 뭐 조선업이나 LNG나 이런 거 쭉 이어지면서 정말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피해는 국민들이 봐야 된다는 점, 이것도 참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들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NG나 이런 것도 점점 날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것은 여러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트루스 소셜의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보를 노리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제가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떠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워싱턴 DC로 돌아갔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왜 워싱턴으로 가는지 그는 전혀 모르지만 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마크롱은 항상 틀립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SNS가 올라왔어요.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7 회의에서 조기 귀국을 하는 것은 중동과의 어떤 협상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어떤 그런 지금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휴전 협상 때문에 먼저 귀국을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한국 언론조차도 이 중동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변수로 떠올라서 이 씨를 못 만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에는 휴전보다 훨씬 큰 문제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전보다 훨씬 큰 문제고 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글로만 봤을 때는 휴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 내막에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점은, 여전히, 우리가 좀 궁금증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금 G7 회의마저 조기 귀국할 정도로 더 큰 일이, 그러니까 중동의 상황보다 더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정말 2025년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지금 12월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큰 게 한 방에 빡 온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고 있고, 그 주체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정부의 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제 캐시 파텔이 글을 올렸습니다. 캐시 파텔이 올린 건 아니고요. 그 매니 존슨이라고 하는 이 정치 평론가랑 이제 언론사 분이 올렸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 CCP에 2020년 선거 개입을 폭로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을 위해서 뭘 이용했냐면, 그 우편 투표 중에서 이 가짜 우편 투표를 이용해서, 그 용지를 이용해서 선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 하면 가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와,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충격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이제 공개가 된 이야기인데, 사실 오피셜하게 이렇게 딱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것도 물론 외신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니고요. X라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약 2주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시 파텔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조만간 투명성의 물결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선거 관련해서 기밀 문서나 이런 것을 이제 공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주가 지났어요. 사실은 2주가 지났는데도 별 아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분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번에 베니 존슨의 글은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된
많이 지적이 된 어떤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우편 투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사전 선거에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우편 투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도 그것을 지적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우파 언론이 많지는 않지만 이 폭스나 에포크 타임즈나 뭐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이것이 FBI의 기밀 문서로서 이것을 수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작점이 점점 시작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이것에 맞춰서 여러분 FBI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 하면 또 FBI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넘어가냐 캐시파텔 뭐 기대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 이거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 ICE를 파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이민자들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뉴스가 리딩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ICE는 많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그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 이민세관 단속국입니다. 최근에 LA에서 굉장히 큰 어떤 폭동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한 게 이 불법 이민자도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단속을 중단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점점 이것이 커져서 결국에는 노 킹스 라고 하는 왕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아주 성조기까지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ICE가 민주당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도시,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고 이렇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던 그런 도시에 이제 파견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LA에서 나온 어떤 그런 반이민 반 ICE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냥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미국 국민들은 이제 피해를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에 어긋나니까 그냥 이렇게 단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당연히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선거에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2020년 대선 그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복수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에 대해서 그리고 오바마, 클린턴 등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다라고 취임하시기 전부터 대선 후보 시절 한참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쭉 해오셨거든요.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지금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CE의 활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LA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거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폭동 진압 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바로는 이 선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파헤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부분이 바로 이번에 그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으로 들어오신 존 밀스 대령이나 모스탄 대사나 뉴섬이나 뭐 브래들리 테일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오셔서 굉장히 저도 응원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져주신 주제였습니다. 뉴섬 분이 이번에 그 논문까지 냈더라고요. 한국 선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전달을 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더라고요. 따로 전달을 해드리기로 하고 아무튼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내셔널 프레스 센터 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언론사들, 미국 언론사들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좌든 우든요, 단순히 미 국내 언론의 성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미국 언론을 주목하고요. 그 우리나라 특징 아시죠? 우리나라 언론들의 특징. 그 미국 좌쪽 언론들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쓰는 그런 언론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 세계가 잘못된 게 한국뿐만의 행태가 아니에요. 한국뿐만의 행태가 아니고 전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이제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됐었고 저도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언제로 날짜가 이제 딱 정해지진 않았고 그냥 다음 주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6월 26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 26일입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좀 늦은 밤이거나 그리고 6월 27일 아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나라 언론들 모아놓고 뭐 KBS, MBC, 뭐 SBS 이런 데 모아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제 소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파급력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저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아무튼 간에 한국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더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오신 거지만 이것은 분명히 미국과 어떤 친 트럼프 진영의 마가 진영의 어떤 움직임과 연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 진영이 항상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 자유우파 시민들처럼 이 선거에 대한 거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진영이랑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순위가 바로 마가 진영입니다. 미국의 친 트럼프 마가 진영 이 우익 공화당 이쪽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그곳이지 우리끼리 뭐 이제 뭘 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제 뭐 다른 나라랑 이제 연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1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가 않고 특히 제가 영상에서 자주 전해드리는 이 마가 보이스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님이 참고를 하는 참고를 넘어서 이 마가에서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책으로 펼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알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거에 대한 내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고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게요. 2025년 3월 2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에 뭐 이란 이스라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 이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체적인 뷰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3월 21일 기사인데 미국이 이미 이거는 이미가 아니고 3월에 나온 기사지만 한참 전부터 이뤄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의 정유사를 이제 제재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전부터 이 이란이 이 제재를 받아서 석유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이것을 수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입해주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걸 팔아주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고, 이 미국 국무부가 밝히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고, 이란 정권이 미국의 동맹들을 공격하고 전 세계에 어떤 나쁜 곳에 후원을 하는 자금을 원유 수출에서 조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또 한번 2월 13일 기사인데요. 미국에 딱 걸린 중국, 이란산 원유 라벨가리, 그러니까 택가리, 여러분 많이 아시죠? 관세 관련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우리나라도 택가리에서 안심할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택가리를 했느냐. 뭐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뭐 매트리스나 뭐 이런 게 좀 최근에 적발되긴 했는데 이 이란산 원유를 택가리했다는 것은 정말 큰 내용이고요. 딱 들켰습니다. 뭐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 들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폭격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정유 시설을 폭격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이어지냐면 바로 중국 쪽으로 당연히 그 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서 실제로 중국이 사용하는 원유 중에서 이 이란산 원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이란의 건물을 공습을 하고 특히 이 에너지 시설, 정유 시설을 공습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제 둘의 싸움으로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안 해서 미국이 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것은 사실 중국 때리기입니다. 관세도 관세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는요. 이제 많은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부러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무슨 전쟁광으로 묘사를 하고 계속해서 무슨
뭐 약탈자,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대부분 미국 언론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팩트는요.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평화주의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선거 개입이나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중국을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관세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히토리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진통이 있었지만 얻어냈고, 그리고 이 이란산 원유를 끊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국의 묘수이자 묘수고, 이 중국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은요,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제 7월 8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이 무역협정이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7월 8일 얼마 안 남았죠? 그 사이에 무슨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상태를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철강 관세나 가전제품 관세도 올랐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관세 유예 90일 이후로 처음으로 그 미국과 협상을 한 나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역시 영국입니다. 이번에 G7에 갔어요.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인 키어 스타머 총리가 G7에 두 분 다 가가지고 아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참 이렇게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만났고, 아무튼간에 이번에 영국과 미국이 결국에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 명령에 서명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 자동차 관세가 있습니다. 영국도 자동차가 좀 유명하죠. 27.5%의 관세가 트럼프가 이제 영국에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10%로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영국산 제트 엔진이나 뭐 항공 우주 부품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지난달 8일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과 영국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미국에 왔느냐라고 할 때 워싱턴의 조건 먼저 요구한 거긴 합니다만, 영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해라.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란의 정유 시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원에서 지금 미영, 이게 상관없는 생각이라고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중국 쪽으로 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을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해라 라고 하는 이 미국의 조건을 영국이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고, 이 국가 안보 관세에서 이제 면제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철강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국이 가져갈 것 같고, 이거를 보시면 영국도 해제를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관세 인하 조치의 대가로 영국 내에 이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어떤 시장 접근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제 만나가지고 이 무역협정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공정한 거래였고 많은 일자리와 수익을 더 창출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많은 협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남겼고, 스타머 총리 역시도 양국 모두에게 아주 좋은 날이며 진정한 강력한 동맹의 신호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본과도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협상을 했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도 영국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을 만났는데, 일본과는 아직은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그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가 좀 친중기가 있다 해도 실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용적으로 이걸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요. 어떠십니까?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제가 게시글에도 썼지만 그 미국한테 뭐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이랑 협상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이랑 협상하겠습니까? 네, 너무나 이제 뻔한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지난 일요일에 이제 미일 장관급 회담이 이제 70분간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합의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거 문제나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선거 문제나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중동 쪽 그리고 이제 영국 관세 협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국제 정세들이 계속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G7에서 여러분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역시나 예상대로 갈지는 너무 예상대로 가서 솔직히 좀 놀랐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그 남아공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남아공 대통령 앉혀놓고 백악관에서 이제 면전에서 이제 꼽을 준다고 하죠, 일명. 그런 식으로 살짝 하기를 바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냥 완전 그냥 무시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지만 객관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참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네,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NPC들이나 이제 좌쪽 세력이나 거기가 잘못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항상 달아놓은 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가입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 하단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